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은성 학생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취업 준비 아직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오늘도 자소서 하나 넣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일단 서류 합격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필기 공부를 하는 걸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업을 부탁해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미 씨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군가요? 누구? 아. 이제 저희 같은. 우리 보미 MC님에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네, 자주 하네요. 자주 질문 주시네요. 즐겁네요. 먼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부과할지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있습니다. 네. 1번 구형, 2번 선고, 3번 공판, 4번 판결. 1번. 구형, 네. 땡. 자, 이제 꾸경님.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네. 다시 몇 번? 4번 판결. 땡. 땡. 어떻게 진짜 이렇게 너무- 정답만 네. 속속 비껴갈까요? 점점 너무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제 다시라면 또 2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땡.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쳐놓고. 그러니까요. 정답이 나왔네요. 네, 정답이 나왔죠. 네. 정답은 2번 선고입니다. 네, 지난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판결은 형량을 고지하는 재판을 말하고 결정된 형벌을 알리는 것을 선고라고 하죠. 이 구형은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꾸경님 좀 저번 방송에는 좀 계속 맞추셨었는데 네. 오늘은 좀 어땠나요? 우리 취준생들이 시사상식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무식하다, 저 은송이 보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좀 어려웠지만 오늘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입니다. 1949년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 관련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특허국으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77년 특허청으로 개청돼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등 3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전 직원의 99% 이상이 대전 본청에 근무, 10년 이상 근무 시엔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개인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특허와 실용 신안, 상표, 디자인의 심사와 심판 업무를 위주로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은 또 다른 공공기관 특허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우리 은송 학생은 특허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냥 들어는 봤는데 예. 사실 취업의 선에 놔본 적은 없어요. 뭔가 영재들만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꾸경님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재들은 특허를 내지 예. 특허청에서 일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약간 특허는 청 자체는 약간 저희랑 좀 다른 건데 근데 또 주변에 옛날에 그 특허 내는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는 좀 관심이 좀 있는 편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특허청에 대한 빅데이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지난 1년간 34,3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뭐 여기 언급되는 단어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특허, 네. 그다음에 심사,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변리사라든지 아이디어, 본사, 뭐 해외 개발, 연구, 디자인. 그러니까 어떻게 특허를 받고 심사가 이루어지며 또 어떻게 해야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엔 좀 전문적인 지식들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오늘 좀 알아보도록 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홍쌤, 특허청의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무원 직군하고 똑같이 기술직으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6급 심사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들을 별도로 채용을 또 해요. 그래서 박사 인력들이나 또 석사 인력들, 또 기술사 그리고 변호사 인력들에 대한 채용이 있고요. 간혹 가다 보면 그 기관지 근무자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실무원 그 대체 인력 채용 공고가 또 열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계약직식으로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물론 기본적인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특허라는 제도와 활용돼서 특수직군들의 채용이 열리고 있고, 이공계들은 이 제도를 잘 알아야 추후 이제 개발 직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삼국이요. 특허청 한미 FTA 협정에 소리와 냄새도 있다고 카더라. 하더라. 예, 이게 뭐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특허에는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청 미 후촉, 오감에 관한 것은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한미 그리고 한중 FTA에 냄새와 그리고 소리도 그 상표를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냄새와 소리를 냄새를 이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특허도 있지만 또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적 재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후각, 청각,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광고를 할 때 그 브랜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다시 말해 상표와 의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소리라든가 후각 같은 것도 이제 실제 매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IoT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다 보면 후각과 청각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명자들의 권익도 보호해주고 있는 제도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특허라는 제도가 이제 일상생활에도 더 널리 보편화돼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냄새를 이게 특허를 내면 김치를 특허를 내버리면 김치 먹을 때마다 로얄티를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권리를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심사 결과도 지금 상국 씨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도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구조로 청구항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잡혀요. 그래서 그 워딩을 통해서 발명의 권리를 이제 한정받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냄새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자로 텍스트화 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 절차가 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특허청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연봉이 4,463만 원이고요. 사원이 1,931만 원으로 돼 있는데 9급 공무원 정도 들어가면 이제 2천만 원 이제 전후로 되고 대신 수당 같은 게 좀 잘 네. 되어 있겠죠. 주임 올라가면 3,510만 원, 주임 이상은 평균 5,633만 원이거든요. 네. 그 공기업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사실 9급부터 시작하면 초반에 초봉이 높진 않습니다. 대신 뭐 다른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또 수당이라든지 여러 또 다른 혜택들로 연봉을 좀 메꿔주는 그런 형태가 많이 존재합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눈치 보지 마라, 샵 자기 일만 해라입니다. 원래 보통 뭐 공무원들 하면 좀 직급에 따라 굉장히 좀 수직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하는데 특허청은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업무의 특성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안정된 직업을 원하지만 좀 프리하게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특허청에 좀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업무가 일반 공무원 조직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쌤? 그러니까 어떤 일 처리를 팀이 이렇게 함께 하기보다는 네. 특허청 같은 경우는 한 명의 특허 심사관이 접수된 한 건의 그 특허 심사를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사나 후배의 일과 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고요. 또 서로 일에 관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개인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건 그만큼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특허청 NCS의 특징이나 준비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업무 과정은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개개인이 이제 발명 신고서를 쓰고 거기다가 본인의 발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의 권리다라고 한정지어서 특허
지원을 해요. 그러면 심사관들 입장에서는 이 법적으로 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 더 먼저 이 특허를 출원했는지 그 나와 있는 선행 기술을 이제 조사를 해서 네. 지금의 이 진보성과 신규성이 과연 확보가 될 것이냐, 과연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진보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주 무자르듯이 딱딱딱 잘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단순한 기술들이 아니라 고등화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특허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용어라든가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특허 등록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심판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이게 소송까지 넘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특허 소송과 관련된 그런 판례들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특허뿐만이 아니라 해외 특허들도 선행 기술을 조사를 할 때 그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발명을 했다. 그런데 심사관은 진보성이 부족하다 이제 거절을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발명 권한은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시켜서 변리사들과 함께 소통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업무일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이런 변화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제도를 알아야 되고 또 발명자 그러니까 출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상당히 중요한 직군이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기술만 보고 있다기보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을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업무 태도가 필요한 직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발명하면 CEO 된다. 샵 발명하고 창업하자. 예. 내가 이거 하나 발명해서 회사 차리고 싶다 하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바로 그냥 특허청으로 달려가면 된다고 합니다. 좀 될성 싶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지원을 팍팍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줍니다. 네,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걸까요, 전쌤? 그러니까 그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여기랑 특허청이 협력을 해가지고 창업 벤처기업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창업도 돕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기술적인 지원도 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이 이제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 기업에 대해서 관련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R&D를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양 기관은 향후에도 이제 분기별로 정례적인 회의를 열어가지고 창업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 생각보다 그 성과가 잘 나지 않고 그 기술이 좀 후퇴되고 그럴 때는 아마 그 또 지원되는 팀에서 좀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허청에 한번 찾아가서 이 기술이 과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허청이 창업 지원을 하는 건 청년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일 텐데 사실 취업 준비하다가 창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청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쌤?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취업보다 당연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패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게 실패했으니까 이거는 노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창업 경험을 내가 진행해 보면서 기술의 어려움 그러니까 명세서를 쓰고 청구항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는 기술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품의 사업성을 알 수가 없어요. 특허를 내는 관점과 이걸 사업화시키는 관점은 다르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내가 이해하게 됐고 기업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세스와 공정 프로세스가 현업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느낄 수가 있게 됐다. 이런 경험만으로도 실제로 취업하는 데 입장에서는 좋은 직무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용을 시켜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허청의 10년 후 은송 학생 시작해 주세요. 혹시 나루토 들어보셨나요? 네. 만화죠, 만화. 네, 만화 주인공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원숭이입니다. 이제 나루토라는 원숭이가 사진 작가가 찍고 있던 카메라를 뺏어서 셀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그 수익금을 이제 사진 작가가 다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거에 동물 보호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숭이에게 수익률의 25%를
주는 의미로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걸 방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제 인간에게만 특허권을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아무래도 AI, 로봇 등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AI가 발명한 것에 특허권을 주는 제도를 더 특허청이 구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대8 정도로 2가 이제 AI가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 기업이 8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특허청의 존재 이유에 따라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기부를 하면은 그만큼 우리 산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이 고도로 발전을 하면은 위조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D 프린팅만 있으면 이제 간단하게 위조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 한국 상품들이 많이 위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편해지면 아무래도 위조 상품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를 더 모니터링을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특허청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송 학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혹시 질문들 있으신가요? 저는 뭐 네. 그동안 들었던 은송 학생의 발표 중에 네. 가장 깔끔했던 저도요. 것 같아요. 목표적으로도 그렇고 네. 내용적인 것도 뭐 들으면서 끄덕끄덕 그럴만하다 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들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전쌤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쌤 어떻게 보셨나요? 그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의 어떤 피드백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은 네. 은송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매번 발전한다라는 느낌은 은송 학생에게서만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오늘 내용 뭐 재밌게 귀를 좀 유혹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좀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간 이후에는 본인도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약간 그 에너지를 유지 못하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싶은데 좀 더 내용을 임팩트 있게 한다면 분명히 그 심사하는 분들의 귀를 사로잡지 않을까. 뭐 제가 심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렇게 저는 들어봤습니다. 항상 예. 이것도 제안을 해보고 싶고 이것도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분량 조절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분량 조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쌤? 우리가 기업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PT 면접은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5분이다, 10분이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면접에서 진행되는 건 면접관들이 집중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은송 학생 한 명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을 같이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좀 지겹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1분도 너무 긴 거 같고 한 40초 정도로 끊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은송 학생이 답변을 하면 면접까지 궁금해지면 또다시 묻겠죠. 그래서 답변을 통해서 부가적인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오늘 은성 학생 얘기했던 건 시사하는 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면 그냥 방송에서 그다음에 카세트, CD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들 하나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지적한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D 프린팅도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개개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 출력해가지고 쓰게 되면 발명권자들이 권익을 보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허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그 부분을 또 은성 학생이 지적한 부분들은 좋은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은송 다음 학생. 발표가 기대가 돼요. 네, 기대됩니다. 그래도 디벨롭된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특허청에 관한 PT 면접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 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모두가 좀 아시는 부분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하고 나서도 보통 놀잖아요. 놀지 말고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입장은 아마 다 알 텐데요. 제 학생은 연수원 들어가 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나오는 학생도 있었어요. 다른 기업이 중봉 합격을 해서. 그리고 요즘 기업들은 하나의 기업만 초이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행복한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복수 합격을 하게 되면 어느 기업에 가야 될까 심도 깊게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에 취업이 됐다. 물론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업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채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면 입사를 하고 나서도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지원서를 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실이라는 것도 같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지식 재산에 관한 최근 이슈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최근에 이제 손해배상 비용이 10배까지 높아진 걸로 들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를 해서 의혹을 받는 사건들이 간혹 있긴 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비용이 약 3배 정도, 즉 미국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이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10배까지 높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인상에 남았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가장 많이 보호해주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하나의 실수 때문에 도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소비자들의 권익을 많이 인정받는 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활동이 너무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당연히 기업이 실수를 하면 그거에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내는 건데 징벌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 말고 너는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벌을 한다는 개념으로 배상금이 엄청나게 뛰게 되는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는 사실 지금도 찬반이 있고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예민한 소재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얘기하는 걸 저는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패턴트 트롤이라고 하는데 특허 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발명을 하고 내 발명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 온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발명을 하지 않아요. 특허만 매입을 해요. 그리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내 특허를 침해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면 그 기업에게 소송을 걸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행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응용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패턴트 트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만약에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거기서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이 수억 원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이 되고 과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게 되면 사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은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조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특허청 산하 단체들이 이런 지원 업무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입사하고 나서 개발을 하거나 생산을 할 때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걸 알고 특허 제도를 활용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송 학생 답변은 조금 예민한 소재일 수도 있으니까 직무적으로 좀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를 언급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도로공사 담당 주무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가드레일을 규정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한 걸 완공하고 나서 한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다시 공사하기엔 돈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단 그 문제는 안전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 개인적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 문제는 사소하게 여기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셨으면 하는 바람은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다가 뭐 F학점 하나 받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제적당하진 않듯이 조직 생활하다 보면 또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실수에 맞게끔 합당한 뭐 처벌이나 그다음에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냥 뭐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 뭐 그 조직에서 완전히 이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을 좀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질문은 전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만약에 이 부분이 가드레일이 아니라 만약 우리 뭐 특허청에서 쓰는 뭐 정수기예요. 그런데 정수기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좀 허술한 제품을 구매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수기를 뭐 바로 대체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다음번에 뭐 개정을 하자. 안 그러면 정수기를 좀 수정하고 좀 또 보완을 해가지고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건 정수기니까. 그런데 가드레일은 시민들의 안전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어떤 사고가 나서 극단적으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이게 한번 잘못됐으니까 뭐 1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걸 완전히 처분하고 또 1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뭐 보강 공사를 통해서 적정 수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과 함께 모든 조직은 이제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접목시켜서 이야기가 나가면 더 부드럽게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특허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아 씨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저는 이제 특허청이 단순히 특허만 관리하는 그런 공공기관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산업에 좋은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좀 좋은 곳이라고 느끼게 됐지만 법이나 기술 쪽으로 좀 지식이 풍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낄 자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상국 씨가 얘기한 뭐 코에 들어가는 필터를 내가 이제 개발을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이 돈 되는 것 같아서. 그럼 누군가는 특허를 이미 출원하고 등록을 시켜놨겠죠. 그러면은 개발자들은 이 특허를 피해가서 디자인 어라운드 회피 설계를 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피 설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특허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표준 특허 그리고 길목 특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특허권자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할 거니까 너한테 로열티를 줄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기업들은 상국 씨는 아마 어떨 거냐면 야, 로열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지 마. 나 혼자 다 할 거야. 라고 아예 거절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은 마지막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 특허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이미 받은 특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보다 먼저 나온 기술을 찾아다가 심판을 걸어가지고 이 특허를 무효화시킵니다. 실제로 등록된 특허의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개발자들은 다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방안을 짜고 개발자들이 열심히 또 설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건 단순히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 이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특허 제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좋은 개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면접 접근 방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특허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것이든 좀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